그놈 아직도 이 동네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아버지도 봤어요. 그놈 모자. 아까부터 여기 있어요. What's that? 일단 북측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어보고 천천히 제 페이스로 끌고 오겠습니다. 박 선생이 평양으로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환생 싫어. 김수홍 그만! 우리가 현동이 입학시 때까지 기다려줄게. 대신 우리 기억을 찾아줘. 1000년 전 일이라고! 영화를 보는 큰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입니다. 이 작품은 2015년 전 세계 영화 팬들을 매료시켰던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후속편인데요. 그 덕분에 개봉 전부터 큰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는 전편을 뛰어넘는 흥행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압도적인 긴장감을 선사하는 범죄 스릴러 영화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지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불법 이민자들과 국경 수비대의 추격전이 벌어지는 사이 예상치 못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납니다. 연이어 캔자스시티의 한 마트에서도 테러가 발생하죠. 미 국방부는 테러의 원인으로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CIA원 맷에게 카르텔 말살 작전의 임무를 맡기는데요. If you want to start a war, kidnap a prince. King will start it for you. 맷은 이 비공식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멕시코 검사 출신의 비밀 요원 알레한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Who's gonna help us start a war? With who? Everyone. 맷과 요원들은 먼저 멕시코 거대 마약 조직 마타모로스 카르텔의 변호사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약 조직 레예스 카르텔의 딸 이사벨을 납치할 계획을 세우죠. This would have been a lot easier taking her in the house. Could get real sloppy on the street. Slop is good. Sloppy makes it look like the cartel did it. 그들의 계획은 경쟁 구도에 있는 두 멕시코 마약 조직 간의 전쟁을 부추기려는 건데요. 이사벨이 탄 차량을 향해 기습 공격에 나선 요원들. 계획대로 그녀를 납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멕시코 국경을 넘어 텍사스로 향하죠. 이번에 맷과 알레한드로는 두 카르텔 간의 전쟁에 불씨를 당길 마지막 작전을 세웁니다. Put the girl in the middle of Matamoros territory and Reyes will start the fireworks. 마침내 이사벨을 장갑차에 태운 채 다시 멕시코 국경을 넘는 요원들. 과연 맷과 알레한드로는 이 위험천만한 공작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마약 조직과의 한판 전쟁을 그린 영화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 전편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에 이어 이번 작품에서도 조슈 브롤린과 베니시오 델 토로가 나란히 주연을 맡았습니다. 막강한 포스의 두 배우의 연기가 극의 긴장감을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멕시코 마약 조직 소탕 작전의 책임자 맷. 그는 세계 각국의 마약 밀매 조직과 수많은 전쟁을 치러온 인물이죠. 맷은 배우 조슈 브롤린이 연기했는데요.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맷의 모습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맷의 파트너로 등장하는 미스터리한 인물 알레한드로.
그는 전편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에서 카르텔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는 냉혈한으로 등장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맷과 대립각을 세우며 이사벨을 지키려 애쓰는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냅니다. You gotta get rid of her. Not this one. Help me get her across. 알레한드로 역은 배우 베니시오 델 토로가 맡았는데요. 그는 묵직함과 절제미를 장착한 연기로 명불허전 카리스마를 발산했습니다. 맷과 알레한드로가 짠 작전에 휘말리는 주인공 이사벨. 그녀는 휘몰아치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생존의 사투를 벌이죠. 이사벨 역을 맡은 배우는 이사벨라 모너인데요. 그는 할리우드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녀로 영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시종일관 심장을 조여는 영화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사벨을 미끼로 멕시코 마약 카르텔 간의 전쟁을 유발하려는 맷과 알레한드로. 그들이 멕시코 국경을 넘는 순간 무법지대가 펼쳐집니다.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도사리는 적진에서의 작전. 이 영화의 핫신으로 만나보시죠. 영화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 속 핫신. 멕시코 연방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국경을 넘는 맷의 부대. 잠시 후 그들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비포장 대로로 진입하죠. 맷은 수시로 상황을 체크하는데요. 그러던 그때 호위해주는 줄만 알았던 멕시코 연방경찰이 맷과 요원들을 향해 충격을 시작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장갑차 바퀴마저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맷과 알레한드로는 차에서 내려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데요. 총구를 겨누고 대립하는 미국 CIA 요원들과 멕시코 연방경찰. Easy, guys. Easy. Down. Down.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황. 황량한 국경 지역에서 펼쳐지는 총격전. 시카리오 특유의 서스펜스를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금주의 빅무비가 선택한 영화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 BTV로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지금까지 오상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내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한국 영화계의 독보적인 존재, 지금 한국 영화의 모든 일본인 캐릭터를 독점하고 있는 배우 김인우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배우 김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신작 공작에도 출연하셨고요. 네. 정말 많은 작품에 출연을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일상적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가끔씩 가장 좀 어려울 때는 술 먹고 동네에서 알아볼 때는 조심하자. 자제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조심하자고 이렇게 가끔씩 느껴요. 네, 그 일본에서도 굉장히 긴 시간 배우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한국행을 결심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2008년 한국에 넘어왔는데 그 4년 전에 제가 한국의 영화에 접했어요. 두 편의 영화를 보게 돼서 감명 있게 보게 됐는데 하나는 집으로 하고 또 하나는 파이란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걸 보고 나서 저도 그 한국에서 배우 활동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3년을 고민 끝에 한국에 넘어왔어요. 그렇게 한국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출연하신 작품이 2009년 작품인 굿모닝 프레지던트이거든요. 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 영화 속에서 정말 패기 넘치는 젊은 대통령 장동건 배우랑 군사훈련 문제로 대립하는 역할이었는데 왜요?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
그 장정 감독님하고는 어떻게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셨죠? 이게 섭외가 아니고 그 처음이라서 그 아는 분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오디션이 있다고 해서 그 오디션을 보고 그래서 그게 들어가게 됐는데 장진 감독님이 원하시는 것은 좀 익살스럽게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그 연출이 있어서 미용적으로 대조하는 것에 일본의 정부는 매우 그 부분을 중점으로 제가 생각하면서 그거 연구해서 연기를 했어요. 왜 그러세요? 스미마센. 그 한국 영화계에 정말 혜성처럼 등장하셔가지고 이후에도 꾸준히 필모그래피를 쌓아오게 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김인우라고 하는 배우를 처음으로 각인시킨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 동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영화 동주는 일제 감정기 시인을 꿈꾸는 청년 경주가 신념을 위해 직접 행동하는 청년 몽규의 이야기인데요. 니는 시를 계속 쓰라. 총은 내가 들 거니까. 그들은 일본 유학 중 항일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꿈 많았던 두 청년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동주에 출연 결정되셨을 당시에 그 느낌이 어떠셨나요?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 그래서 전화를 받더니 이준익 감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좀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실제 감독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하게 됐는데 같이 할 수 있냐고 해서 저야말로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저는 원래 많이 자신감이 없는 놈이라 이것을 제가 해도 되냐 이 생각이니까 그래서 감독님이 책을 한번 보시라고 보고 그 답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됐죠. 네, 이 일본인 고등 형사는 그 영화 초반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정당성을 설파하지만 이 동주를 신문에 나가는 과정에서 이 내면의 변화를 겪는 인물이잖아요. 네. 이런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소마라向けつまり孫文義の軍事活動に関わったのか? 취재하면서 이 두 청년을 보면서 사건에 관여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지만 제가 하는 일을 완수해야 돼서 몰고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기사마가 선거 개시하겠단다로. 근데 청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고등형은 사람이니까 사람의 아픔을 느끼게 되는 그 부분을 감독님도 표현하고 싶었고 저도 역시 그것을 표현하려고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후쿠오카 그 형무소에서 그 벌어지는 그 신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굉장히 힘든 촬영이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고충을 겪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거는 내면적인 부분을 요구되는 신이라 그런 부분도 있고 나머지 우리 초상들이 겪고 쌓여온 그 실제 얘기를 담은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그 당시에 너무 예민한 것 같았어 성격이. 아시아의解放のため個人の規制は当たり前だ. 촬영 끝나고 다음 날에 몸살을 앓았어요. 몸살을 앓고 난생 처음으로 40도 이상 열이 났어요. 정말 힘드신 촬영이었네요, 정말. 정말 그렇죠. 예, 힘들었어요. 그리고 영화의 후반부에 이 동주와 그 몽규의 그 자백 서명을 받아내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그 눈물을 좀 보이셨어요. 그래서 과연 이 그 눈물의 의미는 뭘까? 그 관객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한데 좀 속 시원히 얘기를 해주시죠. 속 시원히? 가이토지코니 쇼메시로. 강하늘 배우가 정말 맛깔스럽게 연기를 잘 해주셔서 그것도 있거니와 인물 구성을 한 중에 고등 형사에게는 친동생이 만주에서 전쟁터에서 사망했다고 가정했어요. 어느 순간 그 동생이랑 영동주 시인이 겹쳤어요.
겹쳤을 때 우리 동생이 이게 억울하게 죄를 얻고 이렇게 아픔을 이렇게 겪으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저절로 눈물이 맺혔어요.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하겠습니다. 바로 그 동주 역을 연기한 그 강하늘 배우 그리고 몽규를 연기한 이 박정민 배우 이 두 배우를 가까이서 지켜본 소감은 어떠셨나요? 영화 촬영 중에 하늘 배우가 실제로 윤동주 시인이 보였고 또한 역시 박정민 배우도 손몽규 선생님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내려오신 느낌. 오늘도 갈. 그 두 배우에게는 정말 최고의 찬사네요.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 동주라는 작품을 인연으로 해서 이준익 감독님의 다음 작품인 영화 박열에서도 또 등장을 하셨어요. 신도 7.9の大地震が発生しました。 영화 박열은 1923년 일본 내무대신 미즈노가 주도한 황동 대학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事態がだんだん広がっています。ここに拘束されている朝鮮人の中で一人だけ일제 만행을 알리기 위해 투쟁에 나선 열혈 청년 박열과 그의 동지 금이코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동주에서 역할과 비교하면 박열에서 연기하신 그 내무 대신 미즈노는 전혀 상반된 캐릭터거든요. 어떤 캐릭터라고 파악을 하셨나요? 私は我が国、我が国民、そして陛下をお守りするだけです. 이 사람은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고 잔머리를 쓰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この騒動の最中、朝鮮人たちが井戸に毒を入れ、あちこち火をつけ回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이 내무 대신 미즈노 렌타로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실존 인물을 연기한다는 데서 오는 부담감은 없으셨어요? 오히려 동주 쪽이 백지 상태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더 힘들었어요.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 실존 인물은 자료들이 많이 풍부해서 연구하면 되니까 동주보다 훨씬 편했어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한일 관련된 그 영화 그 역사 관련된 작품은 한국의 자료도 일본의 자료 둘 다 보거든요. 일본 자료 중에서 자기들의 부정적인 것은 쓰지 않거든요. 안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한국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고 다른 것은 일본 자료를 보고 해야죠. 그렇게 번갈아 봐요. 이 미즈노의 헤어스타일과 그 의상 뿐만 아니라 캐릭터 구축을 위해서 이 스타일링까지 좀 의견을 많이 내신 편인가요? 엄청 냈어요. 특히 이 시나리오 보면서 소품 같은 것은 대부분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테스트 촬영 때 분장 실장님이 이미 저의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면 안 되는데 미즈노는 좀 기살스럽고 약간 얄미운 사람인데 이거 쌈마이로 가야 되겠다. 분장 실장님한테 이러지 말고 그 5대5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5대5도 가르마로 이렇게 나눠달라고 했죠. 실제는 이렇게 붙이려고 했거든요. 징그럽게. 근데 분장 실장님이 거기 가자면 진짜 오바스럽다고 해서 좀 올렸어요. 야, 스고이. 야, 어떻게 그런 생각한 거야? 그런 그 악역 같은 일본인 역할을 좀 하시다 보면은 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뭐 팬들이나 일반인들이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많아요. 몇 살 작구나. 몇 살까지요? 네, 있어요. 욕을 하거나 하시는 분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성공이죠. 그렇죠. 연기를 잘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김인우 배우가 이렇게 영화 속에서 악역 일본인만 하신 건 아니고요. 드디어 영화 암살에서 한국인을 돕는 일본인 역할로 출연을 하셨는데요. 원래는 일본인 바텐더 기무라 역할이 아니라 다른 역할로 제안이 왔다고 들었었는데요. 어떻게 좀 바뀌게 되셨죠? 최동훈 감독님은 처음에 저를 악역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암살의 대본을 읽고 나서 암살은 너무 악역이 너무 많아서 좀 스쳐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감독님께 혹시 다른 역할이 있으면 이렇게 여쭤봤는데 감독님이 독립군을 돕는 김우라라는 역할이 있다. 일본 놈? 네, 일본 놈 김우라입니다. 근데 씨는 적지만 수정해주겠다고 그렇게까지 감사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리고 영화 암살은 당시로서는 그 1200만 관객을 모으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1000만 영화에 출연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느낌이 어떠셨죠? 대한독립 만세! 그 최동훈 감독님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워낙 한국인의 정서를 많이 아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도 설명을 진짜 잘 하시는 감독이거든요. 알기 쉽게. 또 배우들의 색깔을 뚜렷하게 짜내주시고 연출을 하시니까 이 영화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희소 가치가 있는 어떤 일본인 캐릭터들을 많이 맡아오시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 많이 출연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 지나온 자신의 어떤 필모그래피를 되돌아보시면은 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외할아버님, 어머님께서 한국의 역사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슬프고 아픈 역사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일이고 후손들에게 이것을 대를 이어 전달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지니고 나아간다. 제가 그 배우란 직업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제한 시간이 13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완구나 생스물량을 떠안았다면 윗선에 접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겠지만 시장 조사돈을 철저하고 남조선 내부에서도 재조사를 시켰는데 역시나 출신 선분으로 인한 진급반경에 불만을 가진 분자가 확실해 보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13초 동안 하신 이게 뭐였죠? 공작의 한 씬인데 그게 이제 잘린 거예요. 저의 대사인데. 이 대사를 이 13초를 빌어서 꼭 하시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평생 잊지 않는 대사입니다.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무비빅스타 배우 김인우 씨와 함께했는데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배우 김인우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 But man and symbiote combined. This is the new race, a new species, a higher life form. 2018년 10월 새로운 안티히어로의 탄생을 예고하는 영화 베놈. 드디어 레전드 섹시가이 톰 하디가 우리의 곁으로 돌아왔다. What the hell are you? We are Venom. It doesn't matter. 그가 베놈이 되기 전 악당 베인이었던 그때 그 시절. No one cared who I was till I put on the mask. Was getting caught part of your plan? Of course. 배트맨을 위협하는 거물 베인의 파괴력과 만나는 액션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 고담시의 증권거래소. You can't short the stock. 수많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이곳에 악당 베인이 난입한다. It's a stock exchange. There's no money you can steal. Really? And why are you people here? 그는 컴퓨터 주가 조작을 통해 배트맨 브루스 웨인의 재산을 탕진시키려는 계략을 펼친다. How much longer does the program need? 8 minutes. Everybody up! 8분의 작업 시간을 벌기 위해 도주를 시도하는 베인. I've got something.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을 질주하는 베인과 악의 무리들.
경찰들이 그 뒤를 바짝 쫓아보지만 인지를 매달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 Boy, you are in for a show tonight, son. 쇼의 주인공은 바로 고담시의 수호자 배트맨. 언제나 절체절명의 순간 기막힌 타이밍으로 등장해 주신다. 업그레이드된 배트포드의 위용법 내며 베인 추격에 나서는 배트맨.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고 배트맨은 졸지에 땡전 한 푼 없는 신세. 결국 베인의 지하 아지트로 직접 행차한 배트맨. Bane, let's not stand on ceremony here. Mr. Wayne. 배트맨의 정체까지 꿰뚫고 있는 베인. 드디어 두 사람의 숙명적인 대결이 시작되고 This has cost you strength. Victory has defeated you. 두 마스크맨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무기 하나 없는 맨몸 싸움으로 묵직한 타격감 제대로 불살라 주신다. I was born in it, molded by it. The shadows betray you because they belong to me. 아무도 당해낼 자 없던 배트맨이건만 막강 파워 베인 앞에서는 그만 무릎을 꿇고 마는데. 그렇게 배트맨을 꼼짝 못하게 만든 베인은 본격적인 테러에 돌입한다. Let the games begin. 수많은 인파가 몰린 경기장부터 도심을 이어주는 다리까지 모조리 폭파시켜버린 베인. 이제 고담시는 완전히 고립되고 만 것. 하지만 폭탄 테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Now martial law is in effect. 심지어 베인은 고담시의 모든 범죄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한다. Step forward, those who would serve, for an army will be raised. 결국 베인 덕분에 탈옥한 범죄자들과 경찰들의 살벌한 대치가 이루어지고 Open fire. 그러나 그때 고담시를 구하기 위해 심기일전하고 컴백한 배트맨.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다. 선과 악이 맞붙는 대결투의 시작. So you came back to die with your city. I came back to stop you. 고담시의 파멸을 예고하며 나타난 마스크 쓴 잔혹한 악당 베인. 그리고 고담시의 평화를 지키려는 마스크 쓴 정의의 수호자 배트맨. 두 남자의 팽팽한 접전이 계속된다. 하지만 그동안 맞붙어온 악당과는 클래스가 다르다. 열세에 몰렸던 배트맨은 결국 베인의 마스크 산소 연결부를 끊어버리는데,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베인의 강력한 싸움 실력. 그리고 기둥까지 박살낼 정도로 어마무시한 맨주먹 파워. 과연 배트맨은 악당 베인을 무너뜨리고 고담시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You both know that I have to kill you now. 영화 다크 나이트 라이즈.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연기하는 고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의 버킷무비는 영화 태양의 제국인데요. 중국 상하이에 사는 부유한 영국인 가정의 아들 제인이 Mama, I have the butter biscuits. 그는 남 부러울 것 없는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시작된 일본군의 점령으로 상하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거리를 가득 채운 피난 인파 속에서 제이미는 어머니의 손을 놓치고 맙니다. 고아가 되어 건달에게 쫓기던 소녀는 한 남자의 손에 이끌려 베이 씨를 만나게 됩니다. What did you say your name was, boy? Jamie. Jim. A new name for a new life. 베이 씨는 짐을 중국 인신매매상에게 파는 데 실패하고 Why can't you sell me? Because nobody wants you. Worth nothing, you skin and bone. 쓸모없어진 소년을 다시 버리려고 하는데요. 이들과 떨어지면 혼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는 짐. Macy, 다시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원하죠. first I can show you some rich pickings. They're luxuriant! Luxuriant? 하지만 짐의 집은 이미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던 상황. 결국 이들은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외국인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과연 짐은 이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아 부모님과 재회할 수 있을까요? 어린 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참혹한 전쟁의 현장. 배우 고준의 버킷무비, 영화 태양의 제국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접하게 된 영화예요. 극장에서 봤는데 전에 봤을 때는 뭔가 저한테 힐링을 주는 영화였다고 치면 어른이 돼서 그 시선으로 태양의 제국을 다시 보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모든 게 다 담겨있는 영화 같아서 지금 뭔가 혼자서 내지는 쓸쓸하고 고독이 많으신 분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입니다. Where's my mother and father? Do you know? 태양의 제국을 처음 봤을 때 이제 저도 어렸기 때문에 배우 이름을 기억하거나 감독님이 누구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작품을 통해서 크리스천 베일을 보게 됐어요. 천재의 발견이라서 이렇게 봤는데 크리스천 베일 어려서부터 천재였더라고요. 거장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괜히 캐스팅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감이 되는 연기였고 어린 크리스천 베일의 연기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연기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베일 씨. 전쟁통 속에서 굉장히 살아남기 힘든 환경 속에서 제이미가 열심히 살아남는 모습. 근데 그 안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제이미는 끝까지 꿈을 놓고 있지 않거든요. 파일럿이 되겠다라는 꿈과 그리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비행기. 극에서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일하게 제이미는 굉장히 좋아해요.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가 만약에 이 전쟁통 같은 상황 속에서 꿈이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지인한테 들었던 말인데 3년 동안 군대에 가서 전쟁을 준비했는데 제대를 하고 나니 진짜 전쟁이 다가왔다. 사회생활 하는 게 진짜 전쟁이란 말에 되게 큰 공감을 하고 귀감을 느꼈는데 이 영화 태양의 제국을 다시 보면서 또 그 장면 때 그 부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꿈이라는 매개체가 있다는 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느껴서 명장면으로 꼽았습니다. 태양의 제국에서 어떤 그 스토리의 구조를 봤을 때 앞쪽에 제이미가 굉장히 철없이 말썽을 부리고 온실 속에서 되게
남부러울 거 없이 잘 지내거든요. 근데 온실에서 벗어나고 나서 진짜 세상을 맛보면서 성장하는 성장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It's perfectly all right, you see. I can wash it.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쩌다 어른이 됐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아직도 아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태양의 제국을 보면서 어른이든 아이든 많은 첫 순간, 첫 경험을 하는 사람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버킷무비 태양의 제국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BTV에서 꼭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기하는 고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업무비.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시내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의 백업무비 주제는 꼭꼭 숨어라, 아파트 스릴러 특집입니다. 네, 우리에게 일상적인 공간이 아파트를 무대로 한 현실 밀착형 스릴러 영화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백업무비는 배우 이성민 주연의 목격자입니다. 아파트 한복판에서 살인사건을 목격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네, 이에 맞서 제가 소개해드릴 백업무비는 손현주 배우 주연의 숨바꼭질입니다. 아파트라는 소중한 보금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는 한 남자의 사투를 그린 작품이죠. 네, 그럼 배우 이성민 주연의 영화 목격자 먼저 만나보시죠. 아리야, 이성민 영화 찾아줘. 아리야, 이 중에서 곽시양 나온 영화 찾아줘. 모두가 잠든 새벽. 술에 취해 베란다로 나간 상우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그가 신고를 하려던 순간 범인과 눈이 딱 마주치고 말죠. 넌 정신 나가 아파트 한복판에서. 다음 날 아파트 단지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어떻게 주변 탐문부터 할까요? 그래야지 뭐. 출동한 형사들은 목격자 탐문에 나섭니다. 아이 그리고 뭐 들었다. 그러나 상우는 그럼 뭐 당신 살인범 봤으면은 신고할 거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끝까지 함구하죠. 남의 동네를 봤지. 그날 봤죠. 그러다 목격자 진술을 앞둔 한 주민이 살해되는 순간을 그는 또 한 번 목격하게 됩니다.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상훈, 목격자를 끝까지 감시하는 살인자, 그리고 살인자를 쫓는 형사까지. 충격과 공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건 너무 모자. 아까부터 여기 있어요. 영화 목격자입니다. 영화 목격자는 처음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아파트가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일상적이고 익숙한 공간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라는 점이 바로 관객들에게 현실에 밀착한 공포와 서스펜스를 선사하게 되죠. 바로 그 점이 이 영화의 백업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셋넷 카메라 감독님 다 눈을 돌렸어요 지금. 보통의 스릴러 영화가 범인은 누굴까 질문에서 출발해서 끝까지 그 범인의 정체를 밝혀가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플롯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시작부터가 남다릅니다. 한 여성을 납치해 죽이려는 범인의 얼굴을 처음부터 대놓고 등장시키죠. 그리고 그녀를 살해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 끔찍한 장면을 주인공이 목격한 순간 급하게 집안의 불을 꺼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범인이 목격자의 아파트 층수를 세는 장면에서는 정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신고를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저 같으면 제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게 되는 순간 이 주인공처럼
입을 다물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한 마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이제 가족들의 생명까지 그렇죠. 위협받는 상황이니까요. 현지 유치원 끝나면은 꼭 가서 태워와. 제가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극 중에서 목격자로 등장하는 주인공 상우는 평범한 가장이자 직장인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대출받아서 마련한 그 소중한 집 한 채. 바로 그것이 전부인 소시민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현실 공감을 던져주는 영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주인공 상훈 역의 배우 이성민이 아닌 어떤 배우가 과연 연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캐릭터와 혼연일체된 연기를 보여줬죠. 이게 뭐냐? 사람이 죽었는데 신고를 하지 말자니. 살인방 저거 뭐가 달라 이게? 살인을 목격한 뒤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는 인물의 심리를 깊이 있게 표현해냈죠. 신고해야 한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 감정의 완급을 섬세하게 조절해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심정이 100분 이해되기도 합니다. 살인범이 계속해서 목격자 상훈의 주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범인은 대낮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죠. 경찰입니다. 그리고 상훈이 형사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범인은 예의주시하며 무언의 압박을 보내옵니다. 자, 그렇습니다. 목격자와 살인범 사이 쫓고 쫓기는 추격의 서스펜스가 그의 긴장감을 더욱더 높여줍니다. 특히나 목격자 상훈이 쫓아오는 범인을 피해 미친 듯이 도망가던 장면의 스릴은 엄청났죠. 그가 무사히 경비실에 도착해서 신고를 하려던 순간 아내와 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망치를 든 범인이 쓱 등장하는데요. 아, 정말 그 순간 긴장과 공포,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를 공포로 몰아넣은 범인을 연기한 건 다름 아닌 배우 곽시양이었습니다. 위압적인 덩치를 만들기 위해 13kg이나 체중을 증량하고 또 기존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졌는데요.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는 연쇄 살인범으로 성공적인 변신을 선보였습니다. 심지어 곽시양 배우의 대사는 단 3마디뿐이었는데 됐다, 잘 보이네, 씨. 진작에 죽일까? 이게 무척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살인범만큼이나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든 것은 아파트 주민들의 태도였습니다. 수백 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단 한 명의 목격자도 등장하지 않죠. 경찰인데요. 몰라요 그런 거. 아이고. 오히려 소문이 퍼져서 집값이 떨어질까 봐 부녀 회장은 목격 진술 거부 서명까지 받으러 다닙니다. 옆집도 가봐야 돼서. 네. 현대인들 집단 이기주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처럼 살인의 공포만큼이나 직설적인 메시지로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영화 목격자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손현주 배우의 숨바꼭질 함께 만나보시죠. 아리아, 손현주 영화 찾아줘. 아리아, 이 중에서 문정희 영화 찾아줘. 고급 아파트에서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성공한 사업가 성수. 그 사람 말입니다. 이 아무래도 실종된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는 오래전 헤어진 형의 실종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형이 거주했다는 허름한 아파트에서 묘령의 여인을 만나게 되죠. 보니까 서울 사시는 분들 같은데 이런 누추한 아파트에 무슨 일이세요? 제 형이 이 아파트에 삽니다. 317호. 하지만 그 뒤부터 성수의 가족에겐 섬뜩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얼굴을 가린 낯선 자가 그의 목숨을 위협해 오기까지 하는데요.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갈수록 아파트라는 안락한 공간은 공포의 무대로 변모합니다. 저 사람 잡아요. 잡으라고! 집을 지키려는 자와 집을 빼앗으려는 자의 숨가쁜 사투. 과연 그는 가족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영화 숨바꼭질입니다. 영화 숨바꼭질의 배경에는 도시괴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배경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네, 2008년 도쿄에서는 1년간 남의 집에 살던 노숙자가 체포되었다는 기사도 나왔고요. 2009년에는 남의 아파트에 숨어 살던 여자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디 외국분이겠습니까? 한국에서는요, 서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집 초인종 옆에 이상한 표식이 있다,
라고 하는 신고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무서워요. 자, 방금 말씀드린 일련의 사건들이 영화 속에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크린에 옮겨놓은 충격의 도시 괴담. 바로 이것이 영화 숨바꼭질을 백업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허정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시나리오가 완성됐을 당시에 이 충무로에서는 정말 대단한 작품이 나왔다라고 입소문이 높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2013년 여름 숨바꼭질은 무려 56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네, 숨바꼭질의 파급력은 해외에서도 엄청났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2016년도에 창미장이라는 이름으로 리메이크가 되게 됐는데요. 창미장이라는 이 한자가 숨바꼭질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리메이크 영화가 나올 예정인데요. 그 영화 아바타에서 주인공의 친구로 열연을 했던 감독 겸 배우 이 조엘 무어가 메가폰을 잡아서 올 10월부터 촬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손현주 배우가 연기한 성수라는 캐릭터는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인물이죠. 지독한 결벽증에 시달리는 주인공의 심리를 손현주 배우가 잘 표현해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7살 때 평택 천사의 집. 주인공 성수는 어릴 적 한 가정에서 입양아로 자랐죠. 그 집안의 진짜 아들인 형을 모함해서 내쫓았던 기억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형에 대한 망상에 사로잡혀 결벽증을 넘어선 정신병 증상까지 보이게 되죠. 그만해, 제발! 손현주 배우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험난한 액션을 극중에서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실종된 형의 낡은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그는 정체 모를 인물의 위협을 받게 되죠.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이던 이 장면. 촬영 도중 손현주 배우가 손톱이 빠지는 부상을 입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준 배우는 바로 문정희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루한 의상에 꼬질꼬질한 얼굴까지 외모부터 파격적인 변신을 선보였는데요. 그녀는 허름한 아파트에 살면서 부유한 성수의 가족을 시기하며 그의 일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좋은데요, 뭘. 혹시 무슨 정보가 있나요? 네? 그런 얘기 좀 나눠주세요. 사실 저희도 이번 기회에 좋은 데로 이사 갈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나친 질투심으로 망상에 빠져서 괴이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형아야, 우리 저녁에 피자 먹을까? 성수의 집 열쇠를 훔친 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잖아요. 잘 배우고 내일 밥상에 앉지? 아, 그럼요. 그날 뵐게요. 게다가 성수의 아내 옷까지 훔쳐 입고 아이들 앞에 얘들아. 등장하기도 했죠. 그 우리 엄마 건데? 이 옷 내 거야. 내 거라고. 영화 숨바꼭질은 서로 뺏고 막 뺏기고 그러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 영화를 두고 부동산 호러라고 하는 씁쓸한 수식어가 붙기도 했었는데요. 집 한 채를 갖기 위한 이 소시민의 고군분투가 극도의 공포를 유발한다고 하는 설정이 뭔가 그 스산한 씁쓸함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날카로운 메시지와 그리고 배우들의 호연이 빛나는 영화 숨바꼭질, 여러분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꼭꼭 숨어라 아파트 스릴러 특집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현실 밀착형 공포 명장면을 하나씩 뽑아볼까 합니다. 먼저 목격자에서 현실 밀착형 공포 명장면은 주인공의 가족들이 범인에게 쫓기는 장면입니다. 예, 저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상훈의 아내 수지는 신변 보호를 위해 찾아온 경찰을 집에 들입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하지만 갑자기 살인범이 나타나고 수진의 눈앞에서 경찰을 살해해버리죠. 그녀는 다급히 방 안으로 몸을 숨겨보지만 살인범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가까스로 아이를 안고 도망가는 수진. 드디어 무사히 아파트 1층에 당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야? 살려주세요. 뭐냐고? 살려주세요.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건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충격적인 공포심을 느끼게 된 명장면입니다. 요즘에는 집에 강도가 들 때 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불이야 이래야 사람들이 뛰쳐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스갯소리로 지나칠 얘기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인간들의 무관심과 이심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공포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영화의 핵심 메시지가 잘 전달된 장면 같습니다. 자, 이번엔 영화 숨바꼭질의 현실 밀착형 공포 명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성수와 주희가 사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성수. 하지만 그를 필사적으로 뒤쫓아온 주희가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성수. 집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모하죠. 그리고 뒤틀린 욕망이 휩싸인 주희는 성수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이야. 아니야, 우리 집이야. 하지 마.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라고. 왜 자꾸 남의 네, 스크린을 압도하는 배우들의 명연기가 극한의 공포심을 이끌어낸 명장면입니다. 내 집 마련! 우리 집이야!를 외치던 이 배우 문정희 씨의 그 처절한 절규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눈빛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 무엇보다 배우 문정희의 재발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백원무비 꼭꼭 숨어라 아파트 스릴러 특집으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목격자와 살인자의 사투, 영화 목격자. 집주인과 침입자의 사투, 영화 숨바꼭질.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감상하세요.